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두구입니다. 배경 영상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가진 다양한 게임들이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러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게임 그래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개강에 앞서서 게임의 카툰 렌더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시리즈 주제로 그 원리와 제작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기술을 잘 모르는 분들 대상으로 최대한 가볍게 설명하고자 하니까 가볍게 감상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카툰 렌더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그래픽을 구성하는 기본 이론과 그 기본 이론을 살짝 변형해가지고 카툰 렌더링을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과물입니다. 블렌더의 수젠이라고 하는 원숭이 모델링에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렌더링, 이를 변형한 렌더링, 그리고 이를 다시 변형해 만든 카툰 렌더링을 적용한 결과 화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 렌더링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툰 렌더링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로 알아야 되는 기본 렌더링 지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렌더링이란 무엇일까요? 렌더링이란 모델링 데이터,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계산해서 화면 이미지로 출력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화면 이미지는 고유한 색을 가진 픽셀들이 모여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왼쪽 이미지의 경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모난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픽셀마다 각각의 색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모니터 화면은 이 픽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에 멀리서 보면 부드러운 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화면에 이 픽셀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풀 HD라는 해상도는 1920-1080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은 약 200만 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각각에 대한 픽셀에 우리가 색을 지정하는 것이 렌더링 작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과연 어떻게 색을 표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색이란 무엇일까요? 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물체가 빛에 반응한 결과를 우리 눈을 통해 감각으로 수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색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빛과 물체와 눈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상황이고요. 게임에서 화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눈 대신 카메라를 사용해 빛, 물체, 카메라 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빛을 흰색으로 감지하는데요. 이 흰색 빛은 사실 다양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의 혼합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색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빨주노초 파남보에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이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시키면은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진 빛의 구성 요소가 분리돼서 무지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파장의 혼합체인 빛은 물체와 반응하면서 물체의 색을 지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물체 스스로 어떤 색상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체는 빛을 받은 후에 특정 파장의 색을 튕겨냄으로써 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의 빨간 사과는 실제로 사과가 빨간 빛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 빛을 흡수한 후에 빨간색 파장만 거부해서 반사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사된 빨간 파장은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면서 사과가 빨갛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사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빛과 반응하는 특징을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빛은 이 재질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빛이 물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는 일단 빛을 흡수합니다. 이 빛은 굉장히 많은 수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스캐터링, 이 빛에 흡수된 표면 아래에서 두다다다닥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이 요동을 치면서 특정 파장, 우리 사과로 비유하자면 빨간색 파장이죠. 빨간색 파장을 가진 입자들을 거부합니다. 튕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부하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 튕겨내는데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골고루 모든 각도에서 균일하게 퍼진다라고 관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반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디퓨즈라고 하는데요. 이 디퓨즈는 확산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인 렌더링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게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한 화면을 구성하는 200만 개의 픽셀을 일일이 다 손으로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줘야 되는 것인데요. 컴퓨터는 숫자 계산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빛과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수식으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전문 용어가 BRDF입니다.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의 약자인데 이 용어만 보면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 마지막에 펑션에만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라는 것은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을 지정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BRD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위해서 픽셀이 가져야 될 색의 정보를 이렇게 입력된 빛의 정보, 표면 정보를 토대로 어떤 색상을 만들어내는지 지정해 주는 함수인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BRDF를 고안해 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현상인 앞서 살펴본 난반사를 표현하는 BRDF인 램버트 디퓨즈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램버트 디퓨즈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램버트 디퓨즈의 램버트는 1700년도의 학자 이름입니다. 이분이 발견한 현상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디퓨즈, 난반사가 이 관찰자와 무관하게 골고루 입자가 퍼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퍼지는 양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 양의 크기가 이 보시는 것처럼 빛의 방향이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올수록 이 퍼지는 크기가 약해진다. 이 현상을 이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따서 램버트 디퓨즈, 램버트 BRDF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사량은 왜 비스듬히 빛이 들어올수록 줄어드는 것일까요? 결국 반사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표면에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조도, 일루미넌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 단위 빛의 입자가 단위 표면, 굉장히 작은 단위 표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빛이 가진 에너지가 온전히 이 물체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반면에 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면은 실제 이 단위 표면에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가 일부가 이렇게 손실이 됩니다.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나갈 빛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90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예 표면에 닿을 일이 없기 때문에 반사의 빛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입사하는 이 방향에 따라 표면에 전달되는 빛은 얼마만큼 감소되는 것일까요? 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면이 향하는 방향과 빛이 입사하는 방향을 이렇게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사실 빛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표면에서부터 빛으로 가는 화살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향하는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이 두 개의 화살표가 이루는 사이각을 계산을 합니다.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빛이 반사되는 양은 이 코사인 삼각함수 세타에 비례한다는 것이 램버트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램버트 BRDF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가장 중요한 함수인 디퓨즈의 계산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임의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코사인 함수로 표현된 BRDF의 계산이 이렇게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구현하려면 이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방향과 표면의 방향이 만들어내는 사이각을 구해줘야 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는 연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지금 수준의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모델 자체가 예전에 만들어진 모델인데 이때는 컴퓨터 사양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픽셀에 적용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사용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벡터와 그의 연산인 내적입니다. 먼저
벡터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리학에서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학에서의 벡터에 대한 정의를 알면 좋은데요. 이 주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혹시라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수학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벡터를 표현할 때 x, y라고 하는 이 좌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화살표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방향의 성질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벡터를 사용해서 물체가 향하는 방향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체로부터 빛의 방향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각각을 법선 벡터, 노멀이라고 하고요. 자, 빛으로 향하는 벡터를 라이트 벡터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약자로 n 벡터, l 벡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렌더링을 진행하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의 어떤 환경들은 모두 다 좌표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벡터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얻었다면 이들의 특수한 연산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내적 연산입니다. 제가 제목에 컴퓨터 그래픽스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내적 연산이 있음으로 해서 게임의 실시간 연산이 빠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적 연산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적은 벡터의 연산인데요. 두 벡터에서 같은 위치 x, y, z 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곱하고 더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연산입니다. 사실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연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덧셈과 곱셈입니다. 이것만큼 빠른 연산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적은 덧셈과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내적 연산이 가지는 장점은 이 값이 코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을 진행하는 두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하면은요, 그 내적 값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BIDF 코사인 세타 값을 얻기 위해서 먼저 사익각을 계산하고 그 사익각의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두 벡터의 내적만 구하면은 바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이 가지는 규칙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 책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빠른 계산인 내적으로 저 사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렌더링 램버트 BIDF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램버트 BIDF를 구현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램버트 BIDF의 핵심인 코사인 그래프가 왼쪽에 있습니다. 자, 가운데가 이제 사익각이 0도인 상황입니다. 0도인 상황이고 이때 값이 1로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익각이 0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표면의 방향과 표면에서 빛을 향하는 방향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빛이 수직으로 내리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에서도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색으로 표현하면은 흰색이 됩니다. 흰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익각이 점점 커질수록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90도부터는 빛이 그냥 표면에 닿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0의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90도보다 크면은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음수는 색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다 0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것이 램버트 BIDF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음영으로 표현한 것이 오른쪽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표면이 향하는 방향과 빛이 향하는 방향이 서로 이제 일치하는 경우 흰색인 거고요. 그 다음부터 서서히 내려가는데 이것은 코사인 세타 그래프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어두워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램버트 BIDF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램버트 BIDF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램버트는 물체에 직접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만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물체에 직접 작용하는 빛을 우리가 직접광, 다이렉트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게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이 직접광만으로는 동작하지 않는데요. 빛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고 이 물체에 닿지 않더라도 이 벽을 치고 돌아서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간접광, 인다이렉트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직접광과 간접광이 만들어내는 명암의 세계인데, 이 직접광만 표현하면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느끼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세계에서 경험하는 명암과 램버트 BIDF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간접광을 계산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빛의 입자가 어떻게 튕겨가지고 돌아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모델을 단순화시킨다고 해도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게임과 같이 실시간 렌더링에서는 이걸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ITX 그래픽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실시간 연산이 가능해지긴 했죠. 자, 예전 게임 개발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램버트를 살짝 개량한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프 램버트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자, 아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밸브 홈페이지에 있는 게임 하프라이프 2의 엘릭스라는 캐릭터에 사용된 예시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본 램버트 모델인데 굉장히 어둡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프 램버트 모델을 사용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아지면서, 자, 이것을 본 유저들은 조금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하프 램버트 모델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하프 램버트 모델은 두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 코사인 그래프에 0.5를 곱해서 절반이죠. 이걸 압축시켜 줍니다. 그러면 최대값인 1이 0.5가 되고 최소값인 -1도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0.5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0.5를 곱해서 압축시킨 다음에 0.5를 더하면은 이렇게 0에서 1의 범위를 가진 이런 곡선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프 램버트 모델인데요. 기존 램버트 모델은 90도부터는 완전한 어둠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프 램버트 모델은 가장 뒷부분을 제외하고는 명암을 가지게 돼서 전체적으로 밝아지는데, 자,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0.5로 압축돼서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화면에 0.5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명암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프 램버트 모델의 명암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의 주제인 카툰 렌더링에 대해 드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카툰 렌더링은 이전에 살펴본 하프 램버트를 살짝 변형한 BIDF이니까 지금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이 카툰 렌더링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카툰 렌더링은 어떻게 하프 램버트를 변형시켰을까요? 먼저 카툰 렌더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제다의 전설인데요. 이 카툰 렌더링을 사용한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저사양기기인 스위치에서도 잘 동작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카툰 렌더링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램버트나 하프 램버트의 경우에는 명암이 서서히 변화되는데, 카툰 렌더링은 특정 영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확 전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역을 일단 나누고 그 나눈 영역이 하나의 값을 가지도록 뭉쳐줘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올림 함수입니다. 먼저 올림 함수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프 램버트 함수로 만든 결과는 0에서 1의 범위를 가진다고 했죠. 자, 이 결과의 올림 함수를 사용하면은 0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이 됩니다. 이 X축이 하프 램버트의 결과이고 이 Y축의 초록색 선이 올림 함수를 사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0을 제외한 모든 값이 1로 올라갔기에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흰색으로 칠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프 램버트 결과에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림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프 램버트에 2를 곱하면은 0.5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0.5보다 작은 수들은 다 1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0보다 큰 수부터 0.5까지는 모두 다 1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고요. 자, 0.5보다 큰 수는 이제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2로 뭉쳐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의도했던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로 뭉치는 이 현상을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1보다 큰 수는 우리가 색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에 곱한 만큼
다시 나누어서 0과 1 사이로 정렬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곱하고 올린 결과를 2로 나누어 주면은 1이 0.5가 되고 2는 1이 되면서 전체 영역의 절반은 회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흰색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카툰 렌더링 함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것은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색으로 표현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예제는 2를 곱하고 나누었는데 만약에 3을 곱하고 나누면은 0에서 1 사이의 영역을 3등분해 가지고 각각에 대한 명암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를 곱하고 나누고 3을 곱하고 나누고 4를 곱하고 나누고 5를 곱하고 나누면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띠를 구성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띠를 의미하는 밴드 쉐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구현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잔 원숭이 모델링을 램버트, 하프 램버트, 그다음에 5개의 띠를 가진 밴드 쉐이딩으로 구현한 결과 화면이고요. 이렇게 표현한 명암에 초록색을 곱해가지고 최종 렌더링을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렌더링을 만드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하느라고 다소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짤막하게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기본 조합을 바탕으로 해서 제다와 같은 표현을 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